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윤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라이브 3회차예요. 3회차. 달콤초코님 1회, 2회, 3회차 올 출석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도움이 된다고 할 때까지, 그리고 저를 찾을 때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미리 얘기한 대로 모의고사 얘기를 하려고 해요. 생각보다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 생기부, 내신 등급, 그러니까 수시와 관련된 것들은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그래도 조금 아는데 모의고사나 수능은 훨씬 더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은 고1, 고2 부모님들을 위한 내용이나 올해 특히나 이제 모의고사 수능, 그죠? 고3이 중요하니까 이 모의고사나 수능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기본편의 약간의 심화 이렇게 할 거고요. 우리 모의고사 성적표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시죠? 우리 3월 모의고사 성적표는 저번 주에 대부분의 학교가 발부돼서 제가 저번 주 주말에 컨설팅을 할 때부터 성적표 확인은 했거든요. 자, 받아보셨어요? 이제부터 무엇을 봐야 할지 제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본부터 약간의 심화까지. 지금 보면 올해 상담받은 친구한테 받은 성적표예요.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건 표준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는 국어하고 수학은 0에서 200 사이로 점수가 체크가 되고요. 그다음에 탐구는 0에서 100 사이에서 표준 점수가 자기의 득점 점수로 나옵니다. 보통 탐구 과목은 약간 그 경향성에서 벗어나지만 국어 수학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기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는 게 표준 점수예요. 그러니까 평균에 대한 편차니까 평균에서 편차가 클수록, 즉 어려울수록 표준 점수는 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조금 쉬워서 평균과 편차가 조금 좁을수록 표준 점수는 조금 낮아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수능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산모는 완전히 수능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적정 난이도의 표준 점수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145 전후의 국어 수학이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변별력을 갖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150을 넘어가면 안 되고요. 작년에 국어가 134,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그랬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너무 쉬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표준 점수 111점이라고 하더라도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이 표준 점수 득점 111점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그대로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점수는 항상 그 기준을 갖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의 기준점을 좀 가지고 계시면 보실 때 좋아요. 이거보다 낮을수록 쉽고 이거보다 높을수록 어려워지는구나. 여기까지. 1등급 기준 아니고 만점자 기준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게 두 번째, 이번에 나온 전국 100분위가 이렇게 나온 학생의 100분위 성적입니다. 우리 국어는 69.47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 앞에 30.53 아이들이 더 있고 내 뒤에 69.47이 있다는 뜻이죠. 미적분은 지금 90.47인데 그러면 90.47이라는 건 이 학생의 앞에 9.53%의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 뒤에 90.47%의 아이들이 있어. 나는 그러면 상위 9.53%에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전국 100분이에요.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시는 분 없겠지. 그래서 그 의미, 아마 이 친구는 생윤 사문의 경우에는 상위 50% 안에 못 들은 거죠. 이 아이의 뒤로 41.32%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00분위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이 100분위를 가지고 우리 고1, 고2 부모님들은 조금 같이 봐주셔야 돼요. 고3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 이렇게 보면 전국 100분위가 있고요. 학교 석차와 학급 석차가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친구는 국어 기준으로 볼 때 전국 100분위가 69.47에 있어요. 그러면 30% 정도에 있는 친구인데 학교 석차를 봤더니 267명 중에 35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10%가 26.7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략 어림짐작을 해보면 국어가 한 13% 정도에 있는 거고요. 우리 수학을 보면 이 친구의 전국에서 차지하는 상위 쪽으로 가면 9.53% 정도에 있는 친구죠.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9에서 10%의 전국 100분위의 수준을 갖고 있는데 학교 석차로 볼 때는 어때? 267명 중에 8등이에요. 그러면 1%가 2.67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충 짐작을 해보면 3%는 넘고 4%는 안 돼. 그러니까 그냥 3%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나의 위치와 우리 학교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의 괴리감이 이 친구는 매우
큰 편이에요. 그쵸? 이거 되게 중요해. 고1, 고2 부모님들은 전국 백분위가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거와의 관계성을 이해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고려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학교가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여서 내신이 치열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저한테 되게 많아요. 개인 컨설팅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근데 제가 이 학교 석차와 전국 백분위의 관계성을 보면 이 학교는 내신 따기가 어려운 학교라고 전국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학교네? 그리고 평균하고 표준 편차 보면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나름 내신 치열하다. 이게 전국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내신이 치열하고 내신의 보정이 될 만큼이냐?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동네에서 치열하냐는 되게 다른 부분인데 이거를 객관화시키지 않고 그냥 좀 치열해. 내신 따기 너무 어려워. 라고 아이가 받아들이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일반고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전국 백분위에 근접한 정도의 학교 백분위가 나와줬을 때 이 학교의 아이들의 수학 능력이나 내신의 치열함은 정말 납득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학생처럼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백분위와 우리 학교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백분위가 이 정도까지 벌어진다고 하면 일단 이 학교는 아이들의 수학 능력이 그렇게 높은 아이들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의 모집단이 수학 능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이 차이에 따라서 우리 학교의 내신의 치열함은 그냥 우리 아이가 힘든 거지 매우 내신이 치열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아이들이 몰려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이 괴리감을 이해하시면 두 번째로 해석하셔야 되는 건 솔직히 이 학생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학교는 재수생이 들어오고 나중에 정시 입결을 보지 않아도 이 졸업한 학생들이 정시로 합격하기는 매우 어려운 학교예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내가 내신보다 조금 더 모의고사가 잘 나온다고 나 정시야 라고 학생이 얘기한다면 그냥 깝치지 마라. 이렇다 니네 학교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 괴리감은 점점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신을 따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비례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부전형에 정시가 들어가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1.0 많이 볼 거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1.0을 매년 보겠어요. 대부분 의대 간다고 하죠. 근데 내신으로는 1.0인데 고3 육문학 구무에서도 3합 7, 8을 못 맞추는 1.0 저 꽤 많이 본다고요. 근데 이거는 이 아이의 고1, 고2 모의고사에서 이미 그럴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내신 1.0이니까 최저 저거 그냥 이 정도의 성실함이면 나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 고1, 고2 때. 이러면 최저를 못 맞추는 거야. 3합 6 이상 못 맞춰요. 이 경우라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괴리감이 큰 학교에서 내 아이의 내신이 높다면 그거에 걸맞는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내신 대비와 다른 별다른 모의고사의 준비를 최소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움직이셔야 돼. 슬프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내신 따기는 쉽지만 최저를 맞추기 못하는 이 괴리감을 내가 스스로 해야지 그냥 얘가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맞추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녀에 대한 폭력적 기대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왜 안 나와? 니네 학교에서 1.0인데 안 나온다니까? 안 나와요. 성실함으로 어떻게 모의고사가 커버돼요? 재수 삼수하는 선배들이 수두룩 뻑떡한 곳에서 우리가 최저도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기대하시는 건 정말 부모님들이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논의하셔야 돼요. 우리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당연히 등급입니다. 등급이 중요한 친구들은 뭐를 맞출 때? 수능 최저를 맞출 때. 나의 주전형이 정시일 때는 등급이 좀 중요하지 않은데 컨설팅 하러 오면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제가 1, 2, 1, 2, 2 나왔는데 이걸로 어디를 대학을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등급으로 확인하는 건 내가 지금 현재 수능 최저를 어떻게 충족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지 정시 영역에서는 등급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부 전형에 정시가 포함되어 있으면 100분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는 정시까지 가지 않고 수능 최저만 맞춰서 수시로 무조건 끝내겠다 할 때는 100분위보다는 등급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등급은 어떻게 나오느냐 아시다시피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내신하고 똑같아요. 1등급은 4% 이내, 2등급은 11% 이내, 3등급은 23% 이내 이렇게 해서 상대평가라고 봐두시면 돼요. 지금 고1 부모님들은 내신은 5등급 되지만 우리 수능은 여전히
국어, 수학, 탐구는 9등급제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그냥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죠. 그래서 이거는 원점수를 따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구분을 합니다. 이 점수만 넘어가면 등급이 나온다. 우리가 이거를 절대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것.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 기본부터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일단은 다시 한번 꼼꼼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번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정답률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3번 문항은 정답률이 A야, 어떤 문항은 B야, 어떤 문항은 C야, A, B, C, D, E까지 있거든요. A는 80% 이상 맞췄어요. 그러니까 매우 쉬운 거.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까지는 쉬운 문제예요. 정답률이 60% 이상인 문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C 정도가 되면 어삼시사나 준킬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답률이 40% 이상. 그리고 D는 20% 이상, E는 20% 미만. 이 E가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킬러 문항의 정답률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 B, C, D, E가 있어요. 이것도 고1, 고2 부모님들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장 모의고사 성적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구조는 어떤 모의고사든 A, B, C는 항상 맞추는데 D, E가 약간 움직일 경우 이게 가장 안정적인 거예요. 국어나 수학의 원점수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D를 맞추고 A도 틀리고 B도 틀린 친구는 점수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버려요. 예측도가 떨어집니다. 정시 성적이 제대로 나오긴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은 A나 B 틀린 거 어머 이건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지. 나는 그래도 E를 맞췄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 현학적인 공부예요. 그러니까 뽐내기 공부입니다. 자기만족적 수능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점수가 좋게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건 A, B, C가 어느 난이도이든 충분히 계속 잘 맞추면서 D, E가 움직일 경우 이런 친구들이 동일한 원점수에서도 수능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예측되기도 하고 많이 떨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고1, 고2, 고3 내내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A, B, C를 그죠? 안정적으로 맞추는지 아니면 이 아이가 모의고사마다 이 A, B, C, D, E의 정답률이 계속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야. 볼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백분위하고 표준 점수를 보시는 것만으로는 모의고사는 안 돼요.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기본편. 기본편. 고1, 고2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교와 모의고사 전국의 괴리감이 어떤지를 확인을 하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거에 따른 별다른 모의고사 대비를 하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1, 고2의 1학기 최소 아무리 빨리 해도 1학기까지는 어느 학교든 그게 솔직히 말하면 정시가 주전형인 학교든 또는 전사고도 마찬가지고 외고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마찬가지 일반고도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내신 베이스입니다. 근데 우리 학교가 괴리감이 커. 근데 이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고2 때 또는 고1 때 모의고사를 평상시에 공부시킨다? 그런 학교나 학생은 제가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1, 고2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이렇게 모의고사가 안 나온 애가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이 아이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데 이렇게 모의고사가 나온다면 학교의 내신과 모의고사 간의 괴리감이 되게 크네. 정시로 주부전형을 넣기가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3합 5 이상의 수능체제는 뭔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맞추기 힘들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전부야. 고1, 고2 모의고사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가 고1, 고2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3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약간 더 심합니다. 고1, 고2 부모님들이 들으셔도 매우 도움이 되고요. 근데 고3 부모님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기본편, 고3의 기본편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